예,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세줬을 때 임차인이 이제 퇴거를 할 때는 보증금을 내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뭐 채권자, 그러니까 뭐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리고 거기에 대한 담보로, 그러니까 변제조로 뭐 어떤 의미로든 그 임대인들에 대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기가 돈을 빌린 그 채권자한테 양도를 해줬다. 예, 이런 사건에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소송을 대리해서 소송 수행한 사례입니다. 그 제목은 여기 보시다시피 양수금이라고 돼 있고, 저는 임대인 쪽을 대리해서 피고 측, 예, 부부였으니까 이게 두 명이 돼 있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정창래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그러니까 임차인의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그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판결문에 보면은, 다음 판결문 보겠습니다. 판결문 이쪽에 보면은 원고가 이제 소장을 썼겠죠. 청구 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아래쪽에 있는 다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청구 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 임대인 쪽에서 저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니까 뭐 승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 선임료도 이미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송 비용, 그러니까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소취하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를 하면, 그러니까 답변서를 낸 이후에 소취하를 하면은 피고 측의 동의를 받아야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 피고 쪽 입장에서는 이것을 소송 비용이라도 받기 위해서 소취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부동의를 하고 변론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실제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서 판결 이후에는 이렇게까지만 나왔고, 이게 상세한 스토리가 있는데 다음 계속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소취하에 부동의해서 뭐 변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 패소 이렇게 했는데, 실제 청구 원인을 보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도 되게 복잡하고,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 그러니까 저희 쪽 피고들이 세를 준 임차인이 피고들 집에 임대차 보증금 얼마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원고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임차인으로부터 언제쯤에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 중 뭐 6천만 원을 양수받았고, 양수받으면서 그 임차인이 내용 증명으로서 임대인들한테 그 양도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피고들에게 송달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당연히 서중으로 내용 증명이 제출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뭐 추가로 뭐 담보를 요청해서 아마 그들 사이에, 그래서 또 다른 금액으로 또 양수받아 같은 날 임차인이 또 내용 증명으로 피고들에게 뭐 송달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적률도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이걸 다 양수받았는데 그 임차인이 일부만 갚고, 그러니까 뭐 7천만 원 중에 뭐 3천만 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지급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양수받은 그 금액 중에서 나머지 4천만 원만 임대인들한테 달라. 요렇게 해서 이제 청구 원인에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변론,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고들 쪽에 변호사가 붙으니까 좀 패소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구 원인은 요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한번 보셔서 이제 같이 봐야 다음에 요런 유사한 사건을 겪으신다면 임대인 쪽에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임대인 쪽에서는 갑자기 이런 내용 증명을 받으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남한테 넘기고, 실제로는 이거 흔치 않겠죠. 그런데 이게 놀래가지고 임차인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내용 증명 왔는데 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보통의 양도 양수 채권은 그 돈을 넘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이 그 내용 증명을 그 채무자, 갚아야 되는 임대인들한테 그거를 발송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을 받으니까 과연 이게 임차인 네가 보낸 게 맞느냐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답변을 하기를 뭐 돈을 차용하면서 뭐 실제로는 뭐 3천을 차용하면서 6천만 원 담보를 요구해서 서류도 해줬고, 1천만 원도 또 담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간 증명을 줬는데 다만 내용 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 청구 원인에서 이게 오류가 있죠. 양도 양수가 적법하게 되려면 그 임차인 쪽에서 이거를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 쪽에서 원고가 스스로 보내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을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저입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는 거는 효력이 없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임차인한테 이렇게 카톡을 확인을 해서 이제 일단 먼저 확인을 한 거고 이것도 물론 우리 쪽에서는 서증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서증으로는 제가 의뢰인들 이제 임대인들한테 실제로 받은 내용 증명 겉 봉투와 이 내용 증명 원본 가지고 있으면은 좀 보내달라 해서 살펴봤는데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문서 감정이나 이런 거에 뭐 전문적이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도 양수 사건에서는 양수금에서는 이 임차인 쪽에서 이거를 발송을 해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가 발송하면 그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잠깐 보면은 여기 봉투에는 여기 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임차인 그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누구 글씨인지는 알 수는 없고 그 받는 사람은 이제 임대인 쪽이겠죠. 근데 실제 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본문 내용이 이제 임대인들이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두 통이 왔겠죠. 남편하고 이제 부인 쪽에 하나는 이렇게 인쇄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왔고 또 하나 부분은 이렇게 수기로 적혀 있는 부분이 왔었는데 이 봉투에 적혀 있는 이 임차인의 김 요렇게 이런 필체하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제가 뭐 남자 쪽에서 받았는지 여자 쪽에서 받았는지 제가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한 통은 이 봉투에 적혀 있는 김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글씨체와 실제로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 증명에 적혀 있는 이 수기 필체가 마치 원고의 글씨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임차인은 여자였는데 여자 글씨처럼 예쁜 글씨체고 실제로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그 내용 증명 그러니까 본체 안에는 원고라고 주장하는 돈을 빌려준 사람 남자 글씨처럼 보이는 이런 글자가 좀 보였습니다. 그 이 서명도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이 서명하고 달랐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겉봉투는 뭐 실제로 임차인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효력이 인정될지는 뭐 나중에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피고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임차인 쪽에서 보낸 내용 증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양도 통지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글씨체가 다르다. 이런 류의 이제 식의 주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내용 증명입니다. 아까도 청구 원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뭐 4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 양도 양수 그 통지를 2번 했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2번째 편지인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그 편지 봉투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 서명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임차인 양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기 임차인 여기 서명하고 이 끝부분이 좀 다르죠.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면서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서명을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실제로 임차인 쪽에서 이 양도 양수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한 사건입니다. 서명이 다르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사진에서 보셨듯이 편지 봉투의 바깥 글씨하고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 통지서의 그 글씨도 다르다.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네, 양도 양수 사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는 양도해주는 그 임차인 쪽에서 발송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까 편지 봉투 뭐 필체가 다르다 이런 이제 그 중요 쟁점이 있고 또 다른 쟁점은 보통 전세를 들어갈 때 그 큰 목돈을 임차인 자신의 자본으로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래서 보통은 전세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쪽에서는 질권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 질권 설정을 했다는 게 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들한테 그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임대인 쪽에서는 그
보통 그 리파인이라는 회사 이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런 사실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은행이나. 그래서 요런 데서 보면은 요 빨간 줄 제가 쳐놨죠.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별청과 같이 그 돈을 빌려주는 그 공사에 양도하였음을 여기 법무법인 신세기는 이런 양도 업무를 많이 하는 법무법인인데 그런 공사에 양도하였음을 이제 임대인들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임대차 보증금 그게 뭐 전액일 수도 있고 일부만 대출받아서 일부일 수도 있는데 그 120% 혹은 100%에 해당하는 그 임대차 보증금 그 금액을 이미 우선 권리자라고 볼 수 있는 은행, 뭐 돈을 빌려주는 SH 은행 요런 데에서 이미 양도되었는데 그걸 이중으로 그 돈을 빌려주는 뭐 사채업자나 그 임차인이 돈을 빌린 그 채권자한테 또다시 양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공사나 은행이 그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여기에 갚아야 되는지 임차인이 막 거짓으로 내한테 먼저 돈을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이번 내용 증명처럼 돈을 빌려준 별도의 사람이 있으니까 내한테 먼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어오든가 내용 증명을 보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이게 약간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선순위가 돼서 이걸 누구한테 반환을 해야 되냐. 네,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임차인에게 이 전세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면 자기가 질권자로서 우선권이 있는데 이를 사유로 이제 돈을 빌려준 공사나 은행한테 대항할 수 없으며 이중 면제 위험,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내한테 또 갚아야 된다라고 그거를 미리 통지해주는 그런 내용 증명이죠. 그럼 결국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뻥 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임차인은 뭐 실제로 자기가 이 내용 증명을 안 보냈다면 보냈다고 하는 경우에도 문제겠죠. 보냈다면은 아니 대출을 받으면서 이런 공사에서 질권 설정, 채권 양도 통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을 건데 나중에 그 돈을 빌리면서 일단 급하니까 그 반환 채권도 또 다른 채권자인 뭐 사채업자한테 돈을 양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또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다른 대출이죠. 아까는 SH 뭐 공사였던 것 같고 이거는 우리은행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계약을 갱신하면서 딱 은행을 바꿨을 수도 있겠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은행 쪽에서 그런 대출을 해주면서 질권 설정 통지를 위해서 임대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똑같은 문제인데 보증금이 3억 8천짜리 전세 계약이면은 채권 양도 자체를 전부 다 그 임차인이 아닌 은행 혹은 뭐 공사에 우선권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양도해줄 만한 뭐 급해서 돈을 빌렸다 한들 양도해줄 채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채권은 공시가 안 되죠. 부동산처럼. 부동산은 대출을 받으면 뭐 1순위, 2순위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면 그게 나타나는데 질권 성질 통지를 해버리면 그 내용 증명상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피고들인 임대인들이 이거를 좀 해결을 잘 못해서 임차인들한테 그거를 아마 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죠. 임차인도 달라고 하고 은행이 아마 반환했던 것 같습니다. 은행 1순위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은행도 있고 임차인도 뭐 예를 들어 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나 집 나가니까 보증금 내한테 달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지금 그 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원고 그러니까 사채업자 또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채권자가 2명 아니면 3명일 수도 있는 사건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불합치 혹은 뭐 순서를 모르겠다 우선순위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한 방법은 그냥 공탁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좀 간단했을 텐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은행이 아마 반환했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탁을 하지를 못하고 지금 그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채업자가 이제 소송을 걸어온 건인데 아까 편지 봉투나 뭐 리파인 그 질권 설정 통지나 이런 부분을
제가 주장함으로써 이제 판결을 받기를 원했는데 원고가 갑자기 소취하를 했고 이에 이제 부동의를 하면서 양도 양수 이제 효력이 없다고 아마 판결문에 적혔을 수도 있는데 원고가 이제 소취하를 하면서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진술이라고 하죠. 진술하면 기존에 제출했던 소장이나 서증들을 요거를 이제 제출한 것으로 하겠습니까?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서 그거를 변론에 현출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출석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서증을 제출한 거를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편한 것으로 이렇게 판결문이나 판결 이유를 쓰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제출이 요렇게 이제 판결문에 기재가 됐고, 만약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했다면 아까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던 편지 봉투나 뭐 리판 요런 거를 아마 인정해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다른 이유로도 이렇게 피고들 승소 판결로 아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공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2명일 수도 있고 뭐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해서 이를 양도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채업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아니면 채권자의 선순위를 모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탁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다. 뭐 어쨌든 소송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긴 했는데, 요건 이후에 어쨌든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나왔습니다. 피고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저를 선임했기 때문에 소가가 4천만 원 정도 됐고 소송 비용 확정 신청했는데, 이 건은 다음 영상에서 그걸 어떻게 해서 그 3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 확보했는지 그것도 추가로 나중에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